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 할 정도로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적신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복이 최고라고 할 만큼 잠을 제대로 자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특히 살찐 사람은 잠만 제대로 자도 살이 빠진다는 말이 있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가 계속 소모된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몸이 붓게 되고 그게 계속 쌓이면 살로 가기도 또 나쁜 적신호를 보내기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당연히 건강 상태가 나빠지겠죠. 그 예로 컴퓨터를 우리가 처음으로 켰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소음이 갑자기 커졌다면 내부 쿨러의 먼지를 제거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실행이 느려지기 시작했다면 램이나 하드디스크의 부족 또는 바이러스를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자동차 역시 시동을 걸 때 나는 작은 소리나 떨림,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어디가 고장난 것인지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평소와 다르게 많이 붓거나 눈곱이 심하게 끼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잠을 자는 동안 몸속의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장기들도 함께 깨어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각 장기들이 깨어나는 아침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주의 깊게만 살펴본다면 자신의 몸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몸의 이상은 대부분 피곤하거나 생활 리듬이 깨질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로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잘 살피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적신호 증상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 때인데요. 아침에 유난히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단순히 아침잠이 많아서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 봐야겠죠. 평소에 풀지 못한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 기능이 이상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적된 피로 때문에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각종 균이 침입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잖아요. 쌓인 피로는 가능한 빨리 수면과 함께 휴식이나 적절한 영양 공급 또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풀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뒷목이 뻣뻣하게 당기는 현상인데요. 잘 자고 일어났음에도 아침에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띵하다면 베개 높이와 잠을 자는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목 관절에 무리가 생겨 목 부분이 뻣뻣하게 당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새우처럼 몸을 쪼그리고 자면 목 부위가 경직되어서 뒷목이 뻐근해질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베개나 수면 자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뒷목이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부자리가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이 많이 나죠.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평균 땀의 양은 대략 700에서 900ml 정도인데요. 땀은 몸에서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와 이불이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다면 대체로 방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악몽을 꾸었을 경우 혹은 너무 긴장하고 피로했을 때나 살이 쪘을 때도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밤에 미열이 있으면서도 식은땀을 흘리고 체중까지 감소될 경우 이럴 때에는 폐결핵이나 드물지만 백혈병까지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네 번째로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차는 경우랍니다. 이럴 때에는 방이 너무 건조하여 덥지는 않았는지, 전날 저녁에 짜게 먹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지 먼저 체크해 보고요. 만일 이런 일이 없는데도 매일 아침 갈증을 느낀다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다네요.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인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목이 마르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이 먹지만 체중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눈곱이 많이 낀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눈가에 유난히 눈곱이 많이 낄 때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결막염이라네요. 낮에는 눈을 자주 깜빡거리기 때문에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곱이 잘 끼지 않지만 자는 동안에는 눈물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혹은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안구 건조증일 경우도 눈곱이 끼는데요. 그 외에도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렌즈에 의해서 눈이 감염되어 눈곱이 끼기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눈곱이 많이 끼는 이유를 찾아서 빨리 치료하고 개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건 주변에서 많이 봤지요. 아침에 일어나 처음 뱉는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결핵을 의심할 수 있지만 섣부른 판단은 거물이랍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는 수면 중에 흘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고여 있다가 아침이 되면 가래에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래에 지속적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지가 중요하므로 체크해 봐야 한다네요. 아침마다 피가 섞인 가래를 뱉게 될 때에는 폐암이나 폐결핵 등의 폐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등의 기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도록 해야겠지요. 다음 일곱 번째로 얼굴과 손, 발이 자주 붓는답니다. 아침의 부기는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짠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몸이 붓기 쉽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도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네요. 몸이 붓는 증상은 잠자는 동안 신체의 연한 부분으로 수분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걱정하듯 신장의 이상으로 인한 부종은 실제로는 드물다고 합니다. 더욱이 다른 증상 없이 몸이 붓는 신장병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평소와 달리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심장, 신장, 간장을 검사해보고 순환계 이상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도 계속 부기가 지속된다면 되도록 음식을 싱겁게 먹고 잠자리 들기 전에 간식이나 수분 섭취는 조금 줄여야 한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양치할 때 헛구역질이 나는 경우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치할 때 칫솔을 너무 깊숙이 넣어서 목젖을 자극해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해서 치약 냄새로 인해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냄새가 강하지 않는 치약으로 바꾸면 된다네요. 또 헛구역질 외에 다른 증상도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평소 피로를 많이 느낀다든지 황달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나 콩팥 기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적신호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무서운 질병, 심지어 암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관심만 더 가져 조기에 발견한다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죠. 평소 세심한 관심으로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체크하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